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녹음 상태가 나쁩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yap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2주간? 1주간 격리가 됐고, 또 격리가 끝나고 나니까 또 문직이 아들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격리가 됐고,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은 좀 약쟁이만 안 걸려가지고요. 약쟁이는 아마 걸리면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경증으로 끝났지만은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데이빗 베콤님이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녹음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녹음하게 됐습니다. 데이빗 베콤님이 하얀 털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베꼼이니까 하얀 털이겠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합니다. 이거 격리 중에 봤는데 매일 한 번씩 보셨다면서요? 네. 일주일 동안. 이거 보니까 술이 엄청 땡겨.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와인을 14병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엄청 술 땡기는 영화입니다. 먼저 영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덴마크 영화고요. 요즘 우리 북유럽 영화 많이 보네요. 좀 약간 우리가 북유럽스럽잖아. 어떤 점이요? 생김새? 약간 뭐 눈이 좀 파랗고. 라르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네요. 그치. 키가 크고 수영 눈썹이 황금색 눈썹. 팔다리가 길고 손톱이 없고. 감독은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입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영화로는 더 헌트라는 영화를 예전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왔던 배우들을 다시 다 모아갖고 이 영화 또 찍은 거예요. 더 헌트라는 영화는 아까 얘기를 다 했는데 녹음이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 얘기를 하자면, 매즈 미켈슨이 유치원 선생으로 나옵니다. 덴마크의 작은 시골 마을에. 근데 매즈 미켈슨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여자 꼬맹이가 자꾸 자기네 집으로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선생님이 자기랑 사적으로 특별히 더 놀아주길 원하는데 안 놀아주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만졌다 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갑자기 다 신경을 자기한테 집중을 해주고, 또 선생님도, 나랑 사적으로는 안 놀아주던 선생님도 나한테 와서 내가 널 만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졌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매즈 미켈슨이 하루아침에 유아 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길 가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한테 시비를 걸죠.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매즈 미켈슨은 자기는 무고하기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하는데요. 지리멸렬한 법정 싸움 끝에 무죄임이 밝혀져요.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받은 매즈 미켈슨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다시 자기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에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매즈 미켈슨을 이제 슈퍼에서 내쫓지는 않지만, 매즈 미켈슨을 바라보는 그 싸늘한 눈빛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바로 바람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바람 영화. 바람? 암 생긴다. 그렇지. 아주 등골이 송연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 이후로 제 아들내미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고. 다 거짓말이고 관심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초반 영화인데, 어쩌면 그런 거를 또 그 당시에 덴마크 사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이렇게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자는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이 북유럽에 있었을 때 사회 분위기가 그 영화에, 여기서는 이제 유아와 성인 남성으로 이게 됐지만, 그럼 사회 분위기가 좀 반영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저 혼자만의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감독의
새로운 영화입니다. 2020년, 21년 신작이고요. 이렇게 내리면 안 되지. 2020년 신작이네요. 주연 매지 미켄슨, 그 토머스 보 라센, 마그누스 밀랑, 라르스 란데, 마리아 보네비,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내용은 현대 덴마크고요. 고등학교입니다. 매지 미켄슨은 고등학교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에요. 의욕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왜요?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3번 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영화를 자주 보고 많이 보고 왔어야지 내가 이걸 안 하지.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신망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로부터도 항의가 있어요. 이 선생이 가르쳐서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래서 좀 커리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편 집에서는 와이프와도 관계가 소원해요. 서로 어떤 정붙이고 사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경제 공동체인 정도로만. 그래서 매즈 미켈슨이 이거 너무 우리 관계가 소원하다 해서 와이프랑 좀 속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와이프를 부르면 와이프는 그 이야기를 또 얼른 피하죠. 출근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정이 꾸려지고 있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에 매즈 미켄슨과 친한 3명의 교사가 더 있는데 비슷한 또래에 그 중에 한 명의 생일을 맞이해서 시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4명이 모여서. 그래서 고급 음식과 뭐 좋은 술 이런 걸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우울하게 있던 매즈 미켄슨이 계속 우울하게 있으니까 친구들이 좀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죠. 술 마시면서 친구들의 위로를 듣고 있으니 매즈 미켄슨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냥 내 신세가. 그러면서 친구 너 왜 울어? 그러니까는 속에 있던 말을 하죠. 근데 학교에서 되는 일도 없고 집에서는 부인이랑 말도 안 하고 지낸다. 그렇다고 내가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누구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없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위로해주면서 마셔 하면서 술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점점 좋아지네. 그래서 그날 아주 우중충하게 시작했지만 즐거운 술자리로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이 술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생일 당사자였던 니콜라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누구누구 씨가 한 말이 인간에게는 늘상 0.05% 정도의 알코올이 부족하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 와인 한 2-3잔 양이다. 그거를 상시로 와인 2-3잔을 복용하고 있어야 인간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수많은 역사적 명작을 남겼다. 이런 이론을 설파해요, 니콜라이가.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그날 기분 좋았고 또 오늘 매즈 미켈슨이 수업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어제 컴플레인 존나 세게 받았고 또 들어가면 애들이 나를 얼마나 꽃같게 볼까 무시할까 해서 모르겠다고 0.05%를 채웁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독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수업을 딱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알 수 없던 활기와 어떤 열정 그리고 두뇌 회전 그리고 감각들, 센스들이 다 깨어나면서 수업 퍼포먼스가 확 좋아집니다. 그동안 이 매즈 미켄슨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학생들도 매즈 미켄슨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이 매즈 미켄슨의 달라진 퍼포먼스를 확인한 다른 친구들도 0.05% 혈중 알코올 농도 실험에 동참합니다. 체육 선생도 독한 술 한 잔 먹고 수업하고 음악 선생도 독한 술 한 잔, 철학 선생도 독한 술 한 잔 먹고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너무 잘 돼. 좀 더 독한 거 없냐? 그 자기가 최전성기 때 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나도 사실 제가 영어를 조금 하긴 하는데 그렇게 유창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농담 따먹기 정도 할 정도인데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술을 먹으면 술자리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해. 진짜 막힘없이 말 엄청 많고
나 혼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뭐 셜라된 거냐? 아니야. 애들 다 알아들었어.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지론이 있는데, 아니, 한 가지 지론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언어는 기세다. 언어는 그냥 기세다. 한국말로 막 해도 알아들어. 대충 몸동작이랑 상황이랑 해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게 아니야. 플러스 술이 더 있었네, 이 영화를 보니까. 술을 먹으면 잘 돼. 사실이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그날부터 연구일지를 씁니다. 챕터 1, 0.05%의 알코올 농도를 맞춰서 사회생활을 했더니 언어 능력에 약간의 장애가 왔고 뭐가 좋아졌고 뭐가 좋아 이런 걸 쭉 기록을 해요, 논문처럼. 그러면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합니다. 계속 학교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얘네들을 바라보는 위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잃었던 매즈 미켈슨 같은 경우는 잃었던 자신감도 차오르고, 그래서 서먹했던 부인에게도 고개 숙인 남자였는데 점점 주도적인 제안들을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시도를 하기도 해요. 성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조금씩 더, 한 발 더 깊게 들어가려 하겠죠. 그래서 이번엔 0.06, 0.07, 0.08 하다 급기야 0.01까지 우리나라로 면허 취소. 그래서 약쟁이가 면허를 잃었던 바로 그 수치. 작년 0 정도에서 자유로에서 0 정도까지 2분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 수치까지 온 거예요. 막 퍼포먼스는 점점 진짜 좋아. 점점 좋아지고, 막 체육 선생은 다른 학교랑 막 축구 시합 나가서 막 발라버리고, 막 학생들은 역사 수업 학생들은 막 선생님의 어떤 선동에 막 감화가 돼서 막 그래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서 막 의욕에 충만해서 에너지를 뿜뿜합니다. 아주 막 진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취한 그 부작용으로 매즈 미켈슨이 학교에서 복도를 걷다 벽에 부딪혀서 코가 깨집니다. 하나의 전조가 이제 일어난 거죠. 매즈 미켈슨이 여세를 몰아서 부인한테 가족여행 가자, 카누 타러. 그래서 가족여행을 갑니다. 너무 평상시 무기력한 아빠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너무너무 활기찬 카누 레포츠와 또 너무너무 재밌는 퀴즈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좋고, 엄마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당신을 되찾은 것 같다 라는 그런 평가도 듣고 15년 만에 아주 훌륭한 섹스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죠. 반면 학교에서도 누군가 학교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낌새를 채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자꾸 나오니까 술병 같은 게 나왔나 보죠. 선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들이 다 모였는데 체육 선생인 톰미가 아직 안 왔어요. 회의가 시작됐는데 뒤늦게 톰미가 만취한 상태로 그 회의실로 이게 걸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술 먹은 놈이 저놈이구나. 톰미는 그날로 학교를 잘리고 집으로 귀양 가게 됩니다. 그쯤에 매즈 미켈슨은 집에서 만취한 채로 바깥에서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자다가 온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로 아침에 아빠를 발견한 아들의 등에 엎여서 귀가를 하게 되죠. 와이프가 남편한테 따져 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애들한테 설명해라. 해명해라. 그러니까 아빠가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먹고 좀 그랬다. 앞으로는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와이프가 계속 푸시를 하니까 매즈 미켈슨이 그때 속에 있던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 말고 만나는 사람 있냐? 우리 그동안 소원하게 지낸 그 세월 동안 눈치를 까고 있었던 거죠. 매즈 미켈슨도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와이프가 순순히 나는 당신만을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었어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약생이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일단 잡아 빼야죠. 그렇지. 우기는데 장사 없는데. 없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들키더라도 일단은 그렇지. 증거 있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저 옛날 대학생 때 그 알바를 롯데마트에서 정육점 코너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 막 닭고기를 자르고 있었어요.
닭고기 해체를 하고 있었는데 닭 해체를 그때 그 행사 있을 때마다 나레이터 모델을 불러서 거기서 뭐 오늘은 뭐가 어디 부위가 뭐 행사 특가로 뭐고요 뭐 하는 그 나레이터들을 2명씩 불러서 했단 말이야, 점장이. 근데 그 중에 한 나레이터가 지금 생각하면은 명세빈을 좀 닮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맨날 그 쉬는 시간에 우리 그 소고기 실장하고 옥상 올라가서 담배 같이 피고 내려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공을 많이 들였죠. 알바 끝나고 나서도 전화번호는 이제 따서 알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에버랜드를 한번 가자라고 회심해. 이 정도면 이제 무르익었다. 에버랜드를 한번 가자 하고서 딱 저기 제안을 했는데 안 간다는 거야. 아이씨. 그때까지 내가 나 에버랜드 가자고 할까 말까 옆에 다른 친구한테도 문자를 하면서 내 친구한테도 걔도 오늘 가보자고 해. 뭐 이렇게 막 코칭을 받으면서 걔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안 간다라고. 그래서 에이 씨발 안 간다는 나쁜 년 이렇게 하고서 내 친구한테 보냈어요. 실망해 그 문자죠. 근데 잘못 보냈어요? 보내고 편지 봉투가 날아가는데 이거를 그 여자한테 보낸 거야. 헐.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 아니라고 그랬어. 무조건 이거 너한테 보낸 거 아니다라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아니 너한테 보낸 거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네 얘기가 아니다. 네 얘기 아니다. 야,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틀 동안 우겼어. 잘도 믿겠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된 거야. 우기는데 장사는 없는 거지.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가 보다.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그냥 아닌갑다. 그러니까 우기는데 장사가 그러니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끝까지 우기는 거야.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분이 아유 이 새끼 이거 잘 사나? 한번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영영 안 와. 무조건 안 와 이제. 그래서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고, 내 잘못을 덮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조건 우기는데 장사 없다. 근데 너무 순순히 주인공의 와이프가 인정을 해버려요. 네, 얘기하는 거 보면서 부교라고 그냥 저러는가 보다. 약간, 정직이 어떤 사회의 어떤 합의인 것 같아. 아니 정직이 합의라기보다는 그냥 외도가 약간의 잘못이랄까? 그러니까 약속을 조금 안 지킨 정도? 여기서도 그 매지 미킬슨에게 다른 친구들이 그 첫 생일 파티 자리에서도 맞아요. 얘가 부부관계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렇다니까 그러면 어찌 데이트라도 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여자랑 네. 데이트라도 해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끝까지 우길 정도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큰 잘못이긴 한 게 이혼을 하니까 아니 이혼도 뭐 하면 되지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하고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정도의 잘못은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큰 잘못인 거지. 애도 근데 둘이나 마지막에 보고 싶어 막. 나 그거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가 아니라 만약에 보고 싶어 그러면은 화해할 것 같더라고요. 헤어졌다가도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여튼 네. 가정이니까. 거기서 이제 와이프의 외도를 확인한 매지 미켈슨도 확 무너집니다. 그러고 이제 이 0.05% 알코올 실험을 하던 이 멤버들은 이제 그 실험을 중단하기로 하죠. 이제 사단이 났으니까. 그 중에 저기 다른 한 명은 침대에서 저기 와이프랑 자다가 와이프한테 오줌 싸요. 정말. 그래서 완전 이제 사단이 난 거야. 사단이 다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전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들 생각했어요. 왜?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들처럼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덧 이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 자기들을 먹는 그 상황에
상태까지 이른 본인들의 현 주소를 느끼고 이 실험을 이제 중단하기로 합니다. 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날 마침 학생들의 졸업시험이 있고 학생들은 이 졸업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며 술과 함께 졸업파티를 즐기는데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비보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그 맥주 그 케그 손잡이 그걸 훔쳐가잖아요. 술을 더 먹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꽐라돼서 새벽에 집에 가는데 그때까지 들고 가. 그 케그 손잡이를 막. 그런 거라든지. 매즈 밀켄슨이 이제 나는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은 이제 안 할래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너는 그럼 실험에서 빠질 거냐? 그럼 우리는 한번 끝까지 간다. 해서 아주 독한 술을 만들어 갖고 집에서 먹는 장면. 그래서 매즈 밀켄슨은 좀 이렇게 대화하고 놀다가 코트 입고 이제 집에 갈라 하죠. 한 잔만 먹어봐. 가. 하다가 한 잔 이렇게 살짝 입에 대봤는데, 이거 뭐야? 하더니 막 먹잖아. 그런 거. 엄청 공감 가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술을 많이 먹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에 비교하면. 그래요? 네.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나 뭐.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를 비교했을 때? 아니요. 지금의 평균적인. 대한민국 전체 주류 소비량이 그때가 더 많았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 또 문화 자체가 옛날처럼 막. 하긴 죽어라. 구하라 마셔라는 회식 문화는 거의 없어졌죠? 네, 그런 거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었고, 그게 꼭 회식이나 위아래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막 그렇게들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올드보이가 리메이크 될 때 올드보이 제일 처음인가? 초반에 술 막 이렇게 길에 꽐라가 돼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납치됐나? 뭐 그랬는데 리메이크 부분에서는 그걸 뺐댔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 문화로 보면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러면 범죄에 당연히 되지.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안전하니까 나라가.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내 얘기 같고 우리 주변의 얘기 같고 그런데 북유럽의 제가 문화를 모르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볼 때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아이고 저것들 술 먹고 저거 거의 중독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봤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북유럽 나라 중에서도 덴마크가 술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원래 문화가요? 뭐 다들 많이 먹는 문화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술 배급권제를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대. 그래서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술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 먹어야 돼. 진짜요? 술값도 비싸고. 그래서 덴마크로 사람들이 다 주말이면 차를 몰고 가서 덴마크 술집에서 술을 몇 짝씩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넘어오는 게 이게 엄청난 낙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먹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또 소주 먹잖아 우리. 독한 거 저기는 뭐 와인이나 맥주. 근데 우리 소주 많이 먹으니까. 하긴 뭐 저긴 또 위스키도 있긴 하니까. 네. 근데 아무튼 는 엄청 재밌게 저는 봤어요. 웃기고 재밌고 또 슬프면서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봤는데 술을 안 먹는 문지기는 잘 모르겠네. 이 슬픔에 대해서. 술을 조금씩? 내가 한 4년 전에 양주 1리터를 하나 내가 사준 적이 있는데 그거 아직 있나? 글렌피딕. 네, 녹색 글렌피딕. 아직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술만 먹기엔 좀 뭐하면 홍차를 티백 홍차 있잖아요. 티백 홍차를 타서 거기에 꿀을 뭐 한 스푼 넣어도 좋고 아니면 연유를 타도 좋고 꿀을 넣을 때는 우유도 같이 넣어야지. 그래서 밀크티를 만드는 거야. 술이랑 홍차랑. 일단은 홍차로 밀크티를 만들고 거기에 그 글렌피딕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먹으면 위스키 향기가
확 돌면서 전혀 다른 티의 맛이 나거든. 그렇게라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뭐는 있겠죠. 저도 이모부한테 배워서 음. 이모부가 가면 맨날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레시피를 안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줘 자꾸.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거기 그 이모부 아들 형이 야 그거 사실은 그거 꿇는 거야. 밀크티에 사실은 꿀을 안 넣고 했었거든. 연유인가? 연유 넣어보고. 그러면 실론티 같은 거 사서 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실론티를 사서 대자와 이런 거. 요새도 나오나? 너무 달아. 대자와. 그런 건 너무 달고 아, 그래요? 적당하게 이제 그 꿀 양을 조절을 해서 그리고 우유의 양도 너무 우유 많이 넣으면 또 약간 좀 느끼해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아, 너무 어렵다. 그냥 자기가 먹으면서 맞춰야죠. 하여튼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 하여튼 그래 술을 그래서 먹고 좀 뭐 어떻게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뭐 3년에 한 번씩 술을 한번 크게 먹는 3년에 한 번이다. 3년까지는 매년 한 번씩 크게 1년에 한 먹는 번씩은 큰 술을 먹었는데 그 포토에 보면은 동영상이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 영상이 있어요. 1년 전 오늘 네, 뭐 기억 2년 전 그리고 오늘 뭐 기억 기억실에 계속 있고 이런 거. 와이프가 찍어놓은 겁니까? 네, 지금 1년 전 하면 동영상이 또 하는데 한 3년 정도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도 그렇고 애가 좀 이제 크면서 아빠가 왜 저러지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시기부터 술을 그렇게 안 먹어.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걸까? 부모들 굳이 일부러 보여줘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술 먹으면 이렇게 혀도 꼬이고 행동도 막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뭐 토도 하고 한다. 아니 물론 내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건 보여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술 먹었을 때의 증상 같은 거는 미리 지금 알게 해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술을 먹을 때가 있는데 저 영화에 나온 그 철학자가 한 얘기 0.05% 사람의 몸에는 항시 0.05%의 알코올이 부족한 상태다. 되게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엄청 공감.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 그렇구나. 저녁에 한 번씩 조금 먹는 그 술이 근심 걱정을 싹 덜어내고 그렇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어때? 이러면서 대범해지고 네, 대범해지고 용기도 막 생기고 다 잘 될 것 같고 근자감 그쵸.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지지 마. 자꾸 소음 들어가.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서 드시는 거예요? 네. 혼술이요? 아니면 와이프랑? 거의 혼술이죠. 나는 술을 잘 안 먹고. 주종은? 맥주. 에이, 맥주 먹는데 뭐 술 먹는다고 할 수 있나? 맥주를? 요새 진짜 뭐 그 큰 거 있잖아요. 큰 거도 다 못 먹겠어요. 500ml? 네. 배불러서요? 아니면은 술 힘들어서. 취해요. 아, 진짜요? 반 정도 먹으면 취해가지고. 그거 밥 먹고 취한다고? 네. 그러면 그거 한 캔 먹고 들어와서 토하고 한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죠. 연비가 되게 괜찮으시대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술을 먹으면서 점점 자기들의 그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 빨리 취하려고 술을 코로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약하듯이. 연비가 그렇게 먹으면 연비가 좋아지니까. 적은 돈으로 빨리. 술을 먹고 녹음하고 녹음도 되게 잘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녹음이 잘 됐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죠. 듣는 사람은 맨정신은 들으니까. 제가 아까 모르고. 파일 날아간 녹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맨정신에 대화할 때는 내가 한 40% 정도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근데 술자리에서 소통할 때는 120% 소통한다고 느낍니다. 그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술을 마시니까. 제가 몇 번 물어봤지 다음날. 나 어제 말 많이 했는데 다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뭐 언어는 기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술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 술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어떤 패배자 같던 주인공의 어떤 인생 역전,
또 다른 제2라운드의 맥을 열어주는 매개체로서 긍정적인 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술을 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점점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단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 멤버 중에 한 명은 굉장히 큰 사달이 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인공은 또 한 중간 규모의 사달이 나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소규모의 작은 또 사달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또 술을 이렇게 또 계속 가까이 두고 있다 보면 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술 먹는다고 뭐 사람이 다 죽고 뭐 큰일 나냐? 그건 또 아니지. 그래서 큰 사달 나는 사람은 여기서 4명 중에 1명. 한 25% 정도는 큰일 난다. 라는 통계. 꽤 높네요. 25% 정도는 요번에 누구죠? 남편 떨어뜨려가지고 익사시킨 이은혜? 네, 이은혜인가요? 그분도 술을 먹이고 뭐 했다던데. 근데 여기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 술의 그 양면적인 모습을 다 이렇게 잘 재밌게 웃기게 좀 다룬 것 같아요. 진지빨아서 웃겨. 제가 또 이렇게 술의 그 양면적인 모습 하다 보니까 술 먹고 실수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 약쟁이가 말술을 먹었어요. 회식한다고. 말술을 먹고 그때 몸을 못 가눠가지고 그때 당시 동바랑 내가 택시를 태워서 얘만 혼자 태워보내면 어디서 내려달라 말도 못하는 좀 인사불성이니까 같이 타서 가서 얘 집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내려주고 우린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갔단 말이야. 근데 내렸는데 한겨울이었어. 손에 뭐를 꼭 쥐고 있어. 약쟁이가 택시에서 내서 이거 꼭 쥐고 있어. 계속. 그래서 또 빨리 남편한테 전화해라. 이거 또 데리러 나오니까 또 안 한대. 좀 있으면 혼자 걸어갈 수 있대. 그러면 추우니까 지하철 안에 내려가서 기다리자. 근데 내려가는데 꼭 쥐고 가. 그래서 손이 빨간데 얼어갖고 손이 빨간데 이걸 콕 쥐고 가. 그래서 지하철 앉아갖고 고개 이렇게 탁 숙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바닥에 토를 했지. 지하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하면서 그걸 치우시고 우리 딴 데로 이동하셨는데 거기서도 계속 꼭 쥐고 있어. 손이 새빨개 해서 내가 싹 벌려봤더니 지 토한 게 아이고 진짜요? 자기 토한 거를 하도 꼭 쥐고 있어서 즙은 다 빠지고 홈런볼처럼 이렇게 돼 있어. 송편처럼. 송편처럼.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날 내가 뻥을 많이 쳐가지고. 이게 실제면 벌써 저한테 10번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얘기 듣는 거 보니까 동마한테 물어봐. 동마한테. 이제 와서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분 성격상 10번은 울고 먹으셔야 되는. 어디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셨지? 동마한테 물어봐. 이거 진짜야 진짜.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아유. 모든 게 진짜야 진짜. 모든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거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줌마 청소하는 쓰레기통 잠깐 버리고. 진짜 사려 깊다.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토한 거를 그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 왜 이거 들고 있냐고 했더니 아까 택시에서 토했는데 그 택시 바닥에다 흘리면 안 돼서 내 손에다 하고 지금 저도 그 생각했고 만약에 실제면 내가 그런 이유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 택시는 모르겠고. 진짜 맞지? 아니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리성 내가 네 심리를 모르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너가 그럴 법한 이유까지 되는 거 보면 네가 실제 그랬던 그럴 거지. 법할 게 만약에 실제 그랬다면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바닥에 토한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큰 건데 모르고 실제로는 아마 바닥에 안 흘린다고 생각하고 했을 수 있겠다라는 제 성격상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약쟁이는 이제 저하고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술을 끊었어요. 뭐 잃을 거 다 잃고 평판 잃고 운전면허증 잃고 그제서 끊으면 뭐 합니까? 운전면허증 왜 잃죠? 택시 타고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술의 그 양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의 시작부에서는 학생들이
이 고등학생 여기 덴마크에서는 술을 16살인가 이상부터 먹을 수 있고 보건부에서 권장하는 술 양도 정해져 있어요. 걔는 일주일에 몇 잔씩 먹어라. 하여튼 권장량까지 정해져 있는. 그런데 이 영화 오프닝에서는 이 고등학생들이 학교 뒤 호수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잖아요. 저 그거 룰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게임인 거예요? 그 술을 술 박스를 팀을 짜서 술 박스를 들고 호수를 달리기를 뛰면서 그 술 박스에 들어있는 술을 다 마시는 거잖아요. 아, 팀 그래서 전원이 누가 더 빨리 다 마시고 돌아가 꼴린 지점을 통과하나. 아, 그것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달리다 말고 막 토하잖아요. 토하면서도 계속 먹고 뛰고. 그래서 우승하면 우승 상금은 공병값. 거기 나와요. 공병값이라고. 그러면 실제 귀엽죠? 상금보다는 재미와 명예를 아니죠. 위한 저 나라에서는 그 공병값이 꽤 되지 않을까? 물가가 비싼 나라니까. 그래도 술값보다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죠. 그거라도.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그리고 지하철로 막 그 취한 애들 지하철 타고 집에 귀가하면서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잖아. 뭐 기물 파손하고 이런 건 아닌데 막 같이 탄 승객 할머니들한테도 술 나눠주고 뭐 할머니들한테 뽀뽀해주고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고 그 시끄럽다고 말리러 온 영무원들 수갑 걸어서 묶어놓고. 근데 뭐 큰 범죄에 뭐 저지르는 건 아닌데 사소한 소동을 벌이죠. 나중에 가면 이 남자들이 술 먹고 그 짓을 똑같이 해. 자기들끼리 물에 빠지고 뭐 길에서 둥글고 연병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술 먹으면 늙은아이나 뭐 똑같구나. 얼마나 재밌을까. 사실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 진짜. 한번 놀면 되잖아요. 이제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까 어디 좀 지하로 들어가서 양주 깔아놓고 노시면 될 텐데. 그렇게 저 입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좀 술 취해가지고 막 저게 다치는데 새벽까지 놀아서 밝은 건지 아니면 해가 길어서 몇 시 안 됐는데 저렇게 즐거운 건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나도 저렇게 술 먹고 놀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술이 엄청 땡겨요 보는 동안.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사단이 나는데 그 장면을 보고도 역시 술은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감독도 만들면서 술 먹지 말자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네 인생을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술이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술은 삶 속에 너를 긴장을 좀 풀어준다거나 어떤 뭐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 정도지 그거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그걸 너무 멀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미지 맥켈슨이 첫 장면 처음 친구들과 캐비어를 먹는 식당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 장면에서도 술이 좀 들어가니까 다시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옛날 얘기, 야 옛날에 너 진짜 잘났었는데 막 하면서 너 옛날에 재즈 댄스도 배우고 다니고 그랬었잖아, 재즈 발레도 배우고 다니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막 옛날 생각하니까 다시 흥이 올라오고 매지 미켈슨이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그때 친구들이 막 매지 미켈슨 그때 추던 춤 흉내를 막 내고 까르르르 막 배꼽 잡고 매지 미켈슨한테 한번 쳐보라고 하는데 안 춥니다. 봤어? 그리고 중간에 완전 이제 중간쯤 만취해서 어떤 술집에서도 테이블에 올라가서 술을 막 춤이라도 출 것처럼 했는데 그때도 안 춰요. 그때 언제 추냐? 영화 맨 마지막에 와이프한테 문자 받고 쳐요. 매지 미켈슨의 마틴의 삶을 아이고 앉으세요. 우리가 녹음을 지금 2번째 날려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세 번째 앞에 고생 많이 했어요. 영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술의 부분. 인생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것은 술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기 지나가던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셨는데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에 대해서 잠깐 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짧게. 음주. 원래 저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혐주자로서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네. 뭐 술이 사실 술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맞지. 그거 맞네. 네. 우리가 근거 없는 소리 한 거 아니네.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술을 약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가성비 문제. 가성비보다는 술을 썼을 때 가성비 문제 같은데. 술을 썼을 때 이제 도움되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정신과에서 술을 좀 드셔라 당신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약으로 쓰는 그런 거잖아요. 경우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임금들이 소주를 약으로 썼다고. 근데 사약 그 부재할 때 술을 쓰기도 합니다. 그지? 네. 서양의학에서 이거 뭐 안 되는 게 아직 못 쫓아온 거 여기까지 못 왔어. 지금 이제 K컬처인데. 아, 용매로 쓰는 거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상전을 하니까. 날아가겠네. 그럼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상전하면? 네. 그러면 알코올이 알코올 역할 하는 거예요? 알코올 날아가는 술로서 찢어가지고 그 술의 어떤 성분이 그 이제 그거를 추출하기 위한. 네. 그렇군. 그러면은 저기 뭐지 그때 그 별명 뭘로 하기로 했지? 지나가시던 분 아시는 분은 술을 그럼 전혀 안 하세요 1년 내내? 아, 저는 뭐 술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네. 술 알레르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아, 술 먹으면 몸에 반점도 그냥 나고 체질상. 네. 근데 이제 술은 마시다 보면 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간에서 효소가 이제 술 마시면 인덕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술이 세지기는 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노력하고 싶진 않아서 아 그래요. 다른 인생에 즐거운 게 많아서 그거 보시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가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즈 미켈슨이 춤을 춘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었다. 술 먹고 즐거울 땐 숨을 추지 않았지만 그거 즐거우신 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영화 이거 했고요. 그 지나가시는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다음 주에 코로나 별일 없으면 다다음 주에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역생이었습니다. 이기였습니다. 지나가시던 분 인사. 네,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What do you say in one lie?